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주목받던 5월에 박스권에 갇힌 듯 하더니 밀렸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 천장을 때리는 모습으로 지난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힘이 장 초반부터 엄청났는데요. 긴 흐름에서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황에 대한 기대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부분입니다. 주요국에서는 이번 기회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에너지만 바뀌는 게 아니겠죠. 에너지라는 인프라도 바뀌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인프라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대일렉트릭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홈페이지를 통해 보는 게 가장 대중적인 제품들이겠죠. 제품을 보게 되면 변압기, 배전반, 에너지 솔루션, 선박용 배전반 등 전력계통의 제품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회사의 히스토리를 날 것 그대로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원래 만들었던 회사인데요. 1978년 현대일렉트릭의 전신인 현대중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름 단일 기업으로는 컸었고 이 안에 있었던 운반기계 사업부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분사시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현대중공업에 합병되어서 한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2017년에 별도 기업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더하자면 1980년 초반, 그러니까 아직 독재 정권이었던 때죠. 이때 산업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독립기업이었던 현대중전기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변압기 시장은 효성에, 차단기 시장은 금성개전, 그러니까 당시엔 LG계열 그리고 현재는 LS산전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를 단일화해서 납품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일렉트릭의 전신인 현대중전기는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당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수출 중심 사업 구조로 바꾸어서 현재 매출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 계열답게 중동 시장에 일찍 눈을 떠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대일렉트릭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자회사가 많지는 않아서 문어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기도 했었고요. 회사의 위치는 안국역에 있는 거대한 현대그룹 그 안에 있네요. 사업의 내용을 보자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좀 더 정확하게 회사 소개로 보게 되면 발전, 송전, 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력 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기기나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품을 나눠보게 되면 고전압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전력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등과 함께 좀 더 낮은 전압에서 사용되는 배전반 그리고 중저압 차단기도 있고요. 그 외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전동기를 포함한 회전기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실제 국내와 해외 매출의 비중이었는데요. 앞에서 봤던 웹페이지에서는 해외 매출이 70% 수준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을 보면 아직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글로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해당 시점의 매출, 해외 매출이 1조 원 매출에서 해외 매출은 줄어든 이후에 아직까지 1조 원을 폭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매출의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19년에서 20년 증가폭이 크긴 했는데 21년 다시 조금 줄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높은 50%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품에 따른 매출 구조도 보게 되면 변압기를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매출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고요. 그 다음이 배전기기 그리고 회전기기 순입니다. 회사의 주요 기술 혹은 영업 역량은 변압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죠. 2019년부터 보게 되면 자산 총계는 19년에서 20년이 아니라 20년에서 21년 크게 줄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비유동 자산은 늘었는데 유동 자산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는 현금성 자산인데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줄어든 것 치고는 등락률이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2천억 수준에서 5천억 수준을 넘겼다가 다시 2021년 3,500억 수준, 그러니까 총 자산의 5% 내외 수준의 금액이 현금성 자산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개별 단위가 커서 그런가 싶어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도 살펴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천억 단위의 현금성 자산이 변화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산업으로 찾다가 한국 조선해양을 봤는데 여기도 엄청나긴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매년 늘고 있는데 조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2019년 2조 2천억, 2020년 3조 7천억, 2021년 4조 5천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자산 규모가 20조 원 중반이라고 보더라도 1조 원씩 늘어나는 게 결코 작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주석 등에서도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었던 것은 매출 채권이었는데 2019년 수준의 매출 채권을 2021년에 회복했습니다. 자산의 변동과 다르게 부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전체 부채에서 유동부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좀 눈에 띄긴 했는데요. 전체 부채의 7, 80% 수준이 유동부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업계를 살펴봤더니 비슷한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부채의 비율이 높더군요.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본에서는 다른 것보다 결손금 누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는데요. 누적된 금액이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산업 전망 등과 달리 아쉬운 요소로 보였는데 결손금과 관련된 손익을 보면서 좀 더 해석해 보도록 하죠. 매출의 경우 앞에서 봤던 제품 구성에 더해 다른 요소도 함께 반영되어 매출 자체는 매년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외 사업 비중이 기본적으로 높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제가 앞에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과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시기에 현지에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물류가 막혀버렸던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버텨낸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 원가율을 보게 되면 2019년 매출 원가율이 91% 수준에서 조금 낮아져 20년에는 83%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87%로 올랐습니다. 기업의 규모도 크고 제품의 단가도 높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가율이 좋아지다 보니 매출 총이익은 좋아졌는데 판관비 역시도 비율로 좋아졌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17% 수준에서 12%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도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2021년 원가율이 2020년보다 높았다 보니 영업이익은 2020년에서 줄어든 97억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뒤에 있었는데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눈에 띈 것은 금융비용인데요. 외국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많기도 하고 제품 자체가 단가가 있어서 그런지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의 효과가 영업이익을 뺨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금융 비용이 금융 수익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에 눈에 띈 건 외환 차손입니다. 해외 거래를 통해 처분된 자산 등에 대해 원화로 변경하여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의 계정에 500억이 달했습니다. 전체 금융비용 970억 비용에서 절반 수준인데요. 이는 사실 외환을 환율 관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서 외환 차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외환 차익이 350억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보게 되면 외환 차손이 110억인데 외환 차익이 310억이니까 외국환 기준 거래를 통한 손익은 변동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는 관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로 보였던 것은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2021년을 보면 영업이익이 97억이었는데 이자 비용만 250억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은행 돈만 벌어다 준 꼴이죠. 물론 모든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사업은 결국 베팅의 이슈로 남긴 하고 베팅을 위한 기간 동안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 셈이긴 합니다만 이 같은 금융 비용 문제는 금융 비용 관점에서 풀든 전체 수익의 혹은 관리의 관점에서 풀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띈 게 기타 영업의 비용인데요.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기타 영업의 비용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의 이익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두 계정 모두 계속해서 잡이익과 잡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영업의 수익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잡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영업의 비용의 잡손실을 보게 되면 2020년에는 770억, 2021년에는 380억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기업 운영 상황에 비하자면 높은 금액인데 모두 잡손실로 떨궜습니다. 회계 계정상 분류가 힘들 수는 있겠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할 때 비용 규모가 크니 설명이 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이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하튼 이런 영업의 비용으로 인해 단기 순손실은 지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9년 2,600억 원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서 400억 그리고 2021년에는 330억 원대의 손실 규모로 계속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업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업 구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2022년의 최근 상황도 방향성을 위해 좀 더 보도록 하죠.
2022년 재무상태표에서 눈에 띈 건 재고자산의 증가 정도입니다. 기말 대비 1,000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영업 정상화의 신호탄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이어서 보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율의 경우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82%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판관비 역시도 분기 기준으로는 12%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작년 동기 4.6% 수준에서 2022년 1분기 4.75% 수준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비용과 기타 영업외 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2년 1분기의 금융비용은 무려 매출액 대비 5.7% 수준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관리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에는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데요. 2021년 연간에도 연간 단기 순손실이었지만 1분기에는 이익이 났던 걸로 보아 연간 단위의 계절적 요인이 연간 수준의 손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일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돈을 까먹고 있는 형국의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의 주가에서 1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꽤나 높은 주가의 위치이긴 한데 월봉으로 보면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수준의 흐름이긴 합니다. 물론 월봉의 최고점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주봉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형 산업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월봉이 지나치게 장기적이라고 하면 주봉과 일봉 정도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 한 번에 치고 오른 게 일단 인상적인 포인트이긴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과거에도 비슷하게 빠졌다가처럼 치고 오른 적이 있긴 한데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이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봉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일단 봉 자체를 안정적으로 완성한 상황이라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거래량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라서 한 번에 지난 금요일과 같이 10% 수준의 상승세가 연달아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예의주시한다면 눌렸다가 오르든 멈췄다 오르든 하는 타이밍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성투하시는데 도움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